여러분, 최근 제가 법원에서 입찰표를 쓰는데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딸 대신 오신 분이 입찰가를 적다가 볼펜 잉크가 잘 안 나왔는지 숫자를 살짝 덧칠하셨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임의 수정으로 간주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낙찰이었는데 기회를 날린 거죠. 현장에 가보면 입찰표를 잘못 쓰는 이런 실수가 은근 많습니다. 물건 번호 안 적어서 무효 처리되거나 입찰 금액에 0 하나 더 써서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는 치명적인 실수까지요.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도 처음 입찰할 때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경매 입찰표 작성 완벽하게 마스터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실전에서 쓰는 실수 방지 팁도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먼저 준비할 건 입찰 보증금입니다. 보통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재매각 사건은 보증금이 20%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정보지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꿀팁, 보증금이 999만원처럼 숫자가 애매하면 그냥 깔끔하게 1000만원을 넣으세요. 참고로 보증금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넣는 건 괜찮지만 단 1원이라도 모자라면 바로 무효 처리됩니다. 돈은 현금, 수표 다 가능하지만 가급적 한 장짜리 자기압 수표로 준비하시는 게 본인도 집행관도 편합니다. 기일 입찰표는 법원에 가서 받으셔도 되고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물건 번호 작성법. 보통 하나의 사건 번호에 물건이 여러 개 나오면 각각 번호가 붙는데요. 이때는 내가 입찰하려는 해당 물건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알 수 없어서 무효가 되거든요. 하지만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이 딱 하나라면 굳이 물건 번호 칸에 1이라고 적지 않고 그냥 비워두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1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매매 사업자로 입찰하시는 분들, 입찰표에 사업자명을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이때는 사업자명이 아니라 입찰자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찰표를 써볼 건데요. 본인, 대리인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이죠. 본인 입찰 시 필요 서류는 기일 입찰표, 보증금 봉투, 대봉투 3가지입니다. 준비물은 보증금, 신분증, 그리고 도장입니다. 이때 도장은 인감, 막도장 둘 다 됩니다. 기일 입찰표부터 보겠습니다. 상단에 법원명과 입찰 기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건 번호를 작성을 하고요.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정확한 물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입찰자 본인란에는 입찰자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본인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는데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기입합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와 다르더라도 등본상 주소를 쓰고 추후 낙찰이 되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보증금액은 경매정보지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고 재매각은 20%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서 딱 떨어지게 금액을 올려서 내는 경우라면 반드시 실제로 봉투에 넣은 그 금액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은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면 치명적이니 단위에 매우 주의를 해서 정확한 가격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2번, 3번 확인을 하세요.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압 수표에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는 입찰자 본인 이름을 씁니다. 폐찰 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쓰는 게 원칙인데 실무상 미리 쓰고 폐찰 시 보증금만 받아오는 게 관행입니다. 도장은 입찰자 본인 이름 옆과 아래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본인 이름 옆에 2군데 날인합니다. 다음은 입찰 보증금 봉투입니다. 상단에 법원명을 기입하고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본인 이름을 기입합니다. 본인 이름 옆과 봉투 뒤에 본인 날인할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 모두 도장을 찍습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습니다. 마지막 황색 대봉투입니다. 입찰자 본인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고요. 후면에 2군데도 모두 도장을 날인합니다. 없으면 안 찍어도 되고요. 후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봉투에 기일 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은 보증금 봉투를 모두 넣고 신분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확인을 한 뒤에 상단에 연결번호와 집행관인을 날인하고 수취증을 절취해서 돌려줍니다. 폐찰했을 때 수취증을 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돌려받은 대봉투를 스테이플러로 찍은 뒤에 입찰함에 투찰하면 됩니다. 대리인 입찰 시 필요 서류는 기일 입찰표, 위임장, 입찰 보증금 봉투, 대봉투 4가지입니다. 준비물은 입찰 보증금, 입찰자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도장은 인감, 막 도장 둘 다 됩니다. 대리인으로 갔을 때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입니다. 상단에 법원명과 입찰 기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건 번호를 작성을 하고요.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정확한 물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입찰자 본인란에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입찰자 본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본인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는데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 옆에 도장은 낙찰 받으실 본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합니다.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란에는 입찰을 대신 가는 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이름 옆에는 대리인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막도장이나 인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보증 금액은 경매 정보지나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고 재매각은 20%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서 딱 떨어지게 금액을 올려서 내는 경우라면 반드시 실제로 봉투에 넣은 그 금액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은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면 치명적이니 단위에 매우 주의를 해서 정확한 가격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2번, 3번 확인을 하세요.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압 수표에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는 대리인 이름을 씁니다. 폐찰 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쓰는 게 원칙인데 실무상 미리 쓰고 폐찰 시 보증금만 받아오는 게 관행입니다. 아래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에 대리인 도장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아래 법원명과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본인란에는 낙찰받을 본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본인 이름 옆에는 본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합니다. 다음은 입찰 보증금 봉투입니다. 상단에 법원명을 기입하고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기입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이름을 쓰고 대리인 도장을 날인합니다. 뒷면에 대리인 도장을 3군데 모두 날인합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없으면 안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습니다. 마지막 황색 대봉투입니다. 입찰자 본인 이름을 쓰고 본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아래 대리인란에는 대리인 이름을 쓰고 대리인 도장을 날인합니다. 뒷면에 도장을 찍는 곳이 있으면 대리인 도장을 날인하고 상단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봉투에 기일 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은 보증금 봉투를 모두 넣고 신분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확인을 한 뒤에 상단의 연결번호와 집행관인을 날인하고 수취증을 절취해서 돌려줍니다. 폐찰했을 때 수취증을 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돌려받은 대봉투를 스테이플러로 찍은 뒤에 입찰함에 투찰하면 됩니다. 오늘 경매 입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경매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정에 가서 한두 번만 해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냥 절차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